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롬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로 음. 부산 네. 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딱 두 분 이제 거의 박빙으로 가고 있는 네. 두 분 말씀드릴 거고, 일단 박형준 후보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 나이는 61세. 그리고 고려대 사학과 졸업, 그리고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그리고 이제 경력이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현재는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 네, 맞아요. 거죠? 예. 공약 말씀드릴게요. 박형준 후보는 부산을 15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몇 분대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 그 세분 내용이 어반루프 건설로 해운대에서 가덕공항까지 15분대에 도달하겠다. 집에서 15분 내에 대부분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도시로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 재개발 재건축 기간 대폭 단축하겠다. 청년 신혼 2억 원 무이자 대출 지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 조성하겠다. 10만 원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이 조금 있어요. 1조 2천억 원대 창업펀드 조성하겠다. 대기업 관련 기업 3개 이상 부산에 유치하겠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500개 유치하겠다. 네, 그리고 5060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캠퍼스 비즈니스타운 조성하겠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굵직한 거 3가지, 네, 이런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춘 후보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나이는 59세. 그리고 이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하셨고, 16, 17, 20대 국회의원, 20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공약 말씀드릴게요. 이 가덕신공항 핫하죠. 2029년 개항 목표 실현하겠다. 이를 통해서 부산 경제를 부활시키는, 가덕신공항과 연계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된 부산 경제를 부활하겠다. 거의 대부분 이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해양특별자치시 설치,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세부 내용은 아직 나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네요. 코로나 국난 극복과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 이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를 진두지휘하고,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부산시청 내에 감염병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서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손실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겠다. 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나온 건 여기까지, 네, 입니다. 정책은. 네, 공약은.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잘 들었고요. 네. 일단 서울과는 다르게 부산은 후보가 2명이에요. 네. 여야 한 당씩. 어떻게 보세요? 서울 시장 할 때 제가 질문드리랑 똑같이, 네. 부산 시민들, 부산 시민 유권자들은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결정을 할까요? 뭐 이제 일자리 내용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덕도 뭐 이게 이제 됐으니까 그 관련된 일자리를 누가 잘 만들 것인가, 이게 조금 많이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부산 시민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공약만 봐도, 네. 서울은 모두가 부동산 몰빵의 공약이었는데, 네. 부산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부산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부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집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민주당. 네. 지금 현 정권 입장에서는 가덕도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도 네네. 가덕도가 1번이었죠. 네.
이거를 이렇게 지자체장의 후보가 이렇게 쓴다라는 게 맞나?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미 그렇게 쓴 세월이 기니까 그 얘기는 좀 빼기로 하고 가덕도 그 자체를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서 국회에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덕도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댓글이 좀 달렸어요. 기본적으로 부산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댓글들. 그리고 저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저한테는 너는 서울 수도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모르거나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일단 지역이기주의, 내가 좀 잘 되면 다른 데가 혹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여도 상관없다 라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이해관계만 딱 사로잡혀서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당근을 던져주면서 좌지우지 조종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부산 경남에 많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약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문제의 시작은 역시나 일자리 그리고 인구예요.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자리에 관해서 뭐 15분 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둥, 뭐를 얼마를 특별히 지원하겠다라는 둥, 기업 몇백 개를 뭐 유치하겠다라는 둥 그런 것들은 좀 너무 허황된 느낌. 그리고 가덕도를 비롯해서 개발하겠다, 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들이 사람들이 쭈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할 사람들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그 사람들은 어디 있나? 한국에 있나? 지금 시점에 없으면 앞으로는 더 없을 거예요. 인구가 줄니까. 그래서 이 공약들에 대한 얘기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바로 어제 이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로 그 내용을 접했는데 그거를 접하면서 든 제 느낌이 지금 현 정치에 대한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두 후보가 굉장히 상대방 비난전을 강하게 했다라고 정리가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상대방 후보 당에서 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거 보면 여전히 문제가 지금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반대쪽도 같은 논리로 그 전 정당은 니네였는데 이런 것들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두 정당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 내 지역의 얘기가 아니다, 혹은 옆나라 얘기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시장 선거를 하는데 서로 저런 식으로 비난한다 그러면 크게 비웃을 겁니다. 저런 애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저런 애들이 회전문식으로 너 한번 나 한번 해왔구나. 그 얘기를 지들끼리 지적하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저런 얘기는 숨겨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드러내면서 할 정도로 얘만 안 되면 내가 되니까 숨길 필요 없다. 서로 지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현재 진행형 문제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보다 덜 더러우면 됐다라는 방식, 그게
정치가 지역 자치단체 장에 할 일인가,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몰아가져야 되나. 단순히 표를 찍을 수 있기만 하면 민심이 반영되는 건가, 저런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부산 두 후보뿐만 아니라 서울 혹은 국회의원, 대통령 똑같죠. 참 크게 웃을 일인데, 이게 희극과 비극은 이게 거리 차이라고, 멀리서 보면 크게 웃을 희극인데 이게 내일이라 가까이 있으면 이제 큰 비극인 거죠. 저들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들 중에 누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 그것을 TV토론회가 바로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뭘 더 잘하고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이런 상황.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정치에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물갈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치가 결정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유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서 아재돌림을 찍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본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혹은 그것과 같이 전체를, 우리 사회 전체를, 혹은 내 자식들, 그 자식 세대가 살 미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선거 예측 방송은 불가능해요. 참 그런 게 의미 없을 정도로, 그런 걸 할 만큼 신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는 뭐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신나지도 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는 단순히 투표권만 있는 게 아니라 피선출권, 내가 후보가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서 물갈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게 너무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대안이 없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대안이 많이 필요한 상황 같네요. 그러면 오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